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대책으로 보이지만 110 대책이 겉으로 나온 거 말고 요 뒤에 숨겨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서 분명히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부동산 이슈에 관한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발언을 전해드리는 소소한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저희 소식지에서 예고했던 내용이죠. 지난주에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요거였죠. 110 주택대책, 전문가들 부동산 경착륙 막는 데 도움 관심기대. 여하튼 지난주 중에 110 주택대책이란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많은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소심하지만 소신 있는 발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110 대책의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돼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1월 10일 날 발표됐고요. 관계부처 합동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중심이겠죠. 전체 분량은 대략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분량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소한 얘기지만 110 대책이 얘기가 됐을 때 자, 이걸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도 처음엔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1월 10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 일십 대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일십이란 말이 있잖아요. 읽고 씹는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와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뉴스에 이런 식으로 실리거든요. 박상원 국토장관이 발표했다 이런 것들인데, 일십대책 약발 없네, 18개 법안 통과의 실현, 거대 야당 반대면 휴지. 즉 이번 발표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그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뿐이다,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읽고 씹는 대책이다,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110 대책이라고 일단 명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대책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나 정책에는 분명하게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PF 얘기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PF 자체 갖고 위기라고 막 떠들지만은 거기에는 분명 저희가 투자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PF 부실이 상당히 투자에 좋은 기회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대책으로 보이지만 110 대책이 저는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 포인트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겉으로 나온 거 말고 요 뒤에 숨겨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서 분명히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이 나왔을 때 공중파 뉴스는 어차피 짧은 시간에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유튜브겠죠.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이 이번 110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좀 하나 있어요. 아닌 분도 있으시지만 뭐냐면 약간 강관 지점이 있다. 대책과 그 영향이 중요하기보다는 대책이 나온 원인에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그 대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번 110 대책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원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들에서도 이번에 나온 대책들 쭉 요약해 설명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바로 앞쪽에 사실 이 보고서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방안 맨 앞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차례 추진 배경 나오는데, 사실 제가 생각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추진 배경, 정책보다도.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지금 현재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문제가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3인 가족, 4인 가족 얘기하는데 최근에 1, 2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 등 작년에 전세 사기 문제 터지면서 특히나 이쪽 부분에서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위축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사실 이번 대책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미분양 해소예요. 수도권의 소형 신축, 그러니까 비아파트 미분양 해소라든가, 아니면은 지방 중공업 미분양 해소라든가, 아니면은 인구 간소 지역의 주택을 갖다가 특례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 미분양이 넘쳐나니까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스매치잖아요.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사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지어져야 되는 적정 가구수가 50만 호라고 쳐봅시다. 그럼 보통 이렇게 가야죠. 뭐 이번 연도에 40만 호, 그 다음에 60만 호, 40만 호, 60만 호. 그래서 뭐 합치면 2년에 50만 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과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집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번에 PF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인허가 물량이다가 착공 물량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 벌어지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만 호가 연당 필요한데 100만 호 빵, 100만 호 빵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100만 호가 될 때는 공급이 넘쳐나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가 빵일 때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갑자기 폭등하는,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태가 결국 추후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결국 언젠가는 공급 문제가 한 방에 또 빵 터지면서 우리가 계속 겪었던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 따라서 이게 겉으로는 모순일 것 같지만 공급 정책이 맞습니다. 공급 관련된 거.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번에 나온 대책 하나하나가 실현될지 안 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역설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 정보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향후 3, 4년간에 뭐 서울을 비롯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공급 부진의 또 원인에 대해서 원인의 원인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거시 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거시 여건은 이제 경제적 여건이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업성, 건설 사업이 사업성이 약화가 되고 최근 주택시장도 부동산 침체가 겪었잖아요.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가 개선됐지만은 도심 공급 기반이, 즉 쉽게 말해서 작년부터 재건축에 대해서 뭐 작년 12월 달에 특별법 통과된 거 있죠. 12월 8일 날 재초안이라든가 분상제, 안전진단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게 결국은 특히나 서울, 도심 공급, 수도권의 공급 문제를 심화시킬 거다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도 뭐 경제 여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에서 큰 걱정은 예상외로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선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단 지금 공급이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가격이 일단 상승기 만들어진 놈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수요가 위축돼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난 PF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공급을 못 합니다. 더 이상 안 줘요. 왜냐면 지금 미분양이 있는데 더 지어봐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멈추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장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곧 닥칠 거고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거다. 이게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되게 짧게 언급돼 있지만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안 다루고 그냥 뭐 유튜버들도 뒤에 이번에 나온 정책 갖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갖다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예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PF 문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6년, 7년도에 한참 호황이었을 때 08년도에 리만 사태 맞고 미분양 쭉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때 건설사들이 휘청이면서 공급 부족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것도 똑같았고요. 미분양이 넘치는 것도 똑같았어요. 겉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2년, 13, 14 지나가면서 그게 지속되면서 결국 공급 부족 사태 일어나서 이번 폭등기하고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긴 해요. 겉으로는 여러분이 전혀 못 느끼겠지만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대책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건축입니다. 크게 보면 얘도 공급에 들어가는데 재건축 문제가 하나 다뤄졌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포함해서 비아파트 소형 신축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지방 준공업 미분양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뭐 싸잡아서 공급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에 대한 특례, 세제 특례를 특히나 해주겠다. 세금에 있어서 혜택을 보여주겠다. 이 얘기가 두 번째 파트 정도인 것 같고 뭐 순서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근에 현안됐던 것들, 그리고 현안으로 될 것들, 즉 3기 신도시라든가 임사제라든가 아니면은 전세 사기라든가 PF 부실 문제 같은 게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갖다가 다른 식으로 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재건축 문제는 얘기를 해야겠죠.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크게 맨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급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수도권 포함, 지방 포함해서 비아파트 신축 소용에 대한 특례와 그 다음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요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딱 한 줄 다뤘어요. 딱 한 줄, 두 줄 다뤘네요. 요 부분이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 가액 지역은 추후 발표인데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겠다. 딱 두 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저는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건축,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 뭐 공급이지만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 공급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 문제잖아요. 나는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 사실 나는 재건축 아파트도 갖고 있지 않고 대상도 아니고, 자,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경쟁하고 있는 단지들, 하지만 선도적에서 떨어질 단지들, 걔네들을 갖다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 포인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